파이썬 머신러닝 스타터 강의 Part 2. 안녕하세요. 파이썬 머신러닝 스타터 강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툴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프로그래밍 툴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늦었지만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선집이고요. 제 이메일은 이렇게 되고 미국 주립대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에서 MSBA, 이게 데이터 분석학과입니다. 데이터 분석, Master of Science in Business Analytics, 비즈니스 분석학과를 졸업했고요. 덩달아서 MBA도 졸업했습니다. 폴리텍 정수 캠퍼스 파이썬 머신러닝 강사고요. 지금 기회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혹시나 문의처가 있으면 요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도를 한번 볼까요? 전체 흐름도를 보면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했듯이 파이썬으로는 전체 과정을 다 할 수 있고 8가지 단계 중에서 파이썬으로는 전체 과정을 다 할 수 있는데 SAS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나 오렌지 3로는 이 4가지 과정을 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썬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먼저가 아니라 중점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했고, 처음에 스타터로 배우시는 분들은 오렌지 3로 간단한 기능들을 배우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개관을 드렸고, 성급한 시도는 어떤 것이냐면 머신러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배웠을 때 실수했던 건데, 앞에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먼저 실행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결과가 왜곡되고 좋지가 않고 교수님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한 시도를 회사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만 해결할 수 있는 오렌지 3를 돌리면 안 되고, 처음부터 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파이썬으로 끝까지 멋있게 해결해야 됩니다. 구글 콜앱에서요.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는 성급하게 머신러닝 모델 실행이 돌아가요. 문제는 돌아간다는 데 있어요. 실행이 된다는 데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요 동네예요. 데이터 처리, 데이터 클리닝하고 탐색적 자료 분석 및 시각화. 이 동네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머신러닝 분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분야는 자동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라서요. 이 분야는 사람이 기계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영역에 다가올 것 같은데요. 기계가 더 빨리 따라오겠지만 이 분야 때문에 머신러닝 부분이 할 만한 겁니다. 저는 여기 모델만 돌릴래요. 여러분, 이 과정은 30개, 40개, 400개 머신러닝 모델을 한 방에 돌릴 수 있어요. 한 방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기계에 못 이깁니다.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부분. 회사 가서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은,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라서 여기를 제대로 수행하자가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워왔을 때 핵심 교훈이 이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스타트를 한번 볼까요? 문제 제기를 하고 데이터를 구하고 타겟을 설정하고 데이터 처리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우리는 이 흐름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쓰고 있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요거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께서 배우실 필요는 없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렌지 3하고 콜앱에서 사용되는 파이썬만 되면 됩니다. 머신러닝에 필요한 거는 오렌지 3 그리고 콜앱에서 사용하는 파이썬 코딩입니다. 자, 저는 프리플레인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인스톨은 제가 한번 여기 눌러볼까요? 뿅. 인스톨은 이렇게 로고가 좀 다른데 옛날 로고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다운로드 프리플레인 now 요거를 누르셔서 설치하시면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되고 오픈소스니까 무료고, 이 녀석은 예전 버전이 2006년인가 프리마인드라고 하는 소프트 마인드맵 프로그램으로 변경됐다가 그 녀석이
십몇 년도에 2012년인가 초기에 이게 지원이 중단되고 그 다음부터 이 프리플레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유료 상용 마인드맵 프로그램도 한두 번 써봤거든요. 이게 현재까지는 이 기능이 더 좋습니다. 프리플레인이 더 좋은 기능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회귀하고 분류에 대해서 잠깐만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외제차 점유율인데요. 우리나라 외제차 점유율인데 2020년까지 통계네요. 한국 외국차 수입협회인가 그쪽 그 사이트에 가서 받아온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자, 예전에 1% 넘기가 힘들었다가 지금은 어디가 됐냐면 10 잘 모르겠는데 한 16%, 7% 되는 것 같아요. 20년에. 자, 이런 상태에서 기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차의 모델, 크기, 배기량, 연식, 뭐 연비 이런 걸 학습시키고 가격까지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컴퓨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이 차가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 분류해봐. 그거는 여러분 분류의 문제입니다. 분류의 문제고요. 거기서 그러지 않고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주면서 너 이 차의 가격을 알아봐. 컴퓨터가 학습하지 않은 그 차의 정보를 주고 너 이게 2,500만 원짜리인지 3,400만 원짜리인지 5,600만 원짜리인지 1억 2천만 원짜리인지 가격을 예측해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회귀 문제입니다. 분류 문제하고 회귀 문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류의 성과지표는 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 정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책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우리는 스타터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세하게 하면 20시간, 30시간도 더 걸려요. 여기 보시면 이 표를 혼동행렬이라고도 분류 결과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onfusion matrix라고 합니다.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데 맨 위에는 관측값이고요. 관측값은 어떤 값이냐면 실제 있는 값이에요. 요 칸은 예를 들어서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양성으로 실제로 관측되는 거예요. 요 컬럼은 이쪽은 음성으로 실제로 관측되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예측값이에요. 기계 머신러닝에게 환자들을 학습한 다음에 새로운 환자 데이터를 주고 컴퓨터 자네가 예측해보게 그러면 컴퓨터가 이 사람은 양성입니다. 이 사람은 음성입니다. 양성은 걸렸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컴퓨터가 예측한 값이 양성이고 관측값도 양성이다. 좋아요. 아주 좋죠. 이 섹션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쪽은 컴퓨터가 감염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고 실제로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좋죠. 이렇게 이 대각선은 굉장히 좋은 건데 요 두 건은 요 거꾸로 대각선 요쪽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쪽은 여기 보시면 컴퓨터는 예측을 감염됐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감염이 안 된 거고요. 이쪽은 컴퓨터는 감염되지 않았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감염된 거예요. 이 두 쪽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뭐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요쪽 대각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가 가급적이면 이쪽 두 분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정확도라는 데피니션은 뭐냐면 정확도는 총 관측 개수는 여러분 10개고요. 10개 중에서 요 대각선으로 제대로 양성을 양성이라고 하고 음성을 음성이라고 제대로 예측한 거. 그건 몇 개냐면 10개 중에 7개예요. 그래서 정확도는 0.7입니다. 죄송하네요. 0.7입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함수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ROC AUC 값은 어떤 거냐면 ROC AUC 값은 이게 조금 복잡한데 자, 로지스틱 함수를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래야만이 ROC AUC를 설명드리겠네. ROC AUC 커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false positive rate이 들어가 있고요. false positive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자, false positive가 여기 있네요. FP false positive rate.
false positive rate이 여기서는 10개 중에 2개니까 10개 중에 2건이니까 0.2죠. 0.29. false positive rate니까 여기가 0.2 요 정도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true positive rate가 y축에 그리죠. true positive rate는 이쪽이죠. 0.3. 그러면 이 녀석은 예를 들어서 0.2 이쪽은 0.3 해서 요 정도에 찍힙니다. 요 정도에 점이 하나 찍히고요. 점이 하나 찍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계속 변화되는 거를 여기다 계속 그려 넣는 거예요. 쭉 그려 넣으면 이걸 ROC 커브라고 하고요. ROC 커브의 밑면을 ROC AUC가 AUC가 되게 간단해요. Area Under Curve예요. 여기는 AOC라고 나오는데 AOC라고도 하나 보죠. 자, 제가 배울 때는 AUC라고 배웠습니다. ROC AUC 값이라고 하고 이 전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합치면 1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조금 더 뚱뚱해지면 1에 가깝게 되면 더 좋은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ROC 값이고요. 죄송합니다. 이 ROC 값이 도대체 아까는 이 점이 찍혔는데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이렇게 찍히는 거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로지스틱 함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조금 복잡한 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니까 이거 원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지스틱 함수는 함수 정의는 이렇게 생겼고 모르셔도 되고요. 어떤 거냐면 X축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을 넣으면 Y축의 값은 0부터 1로 나옵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서 로지스틱 함수에서 0.5라는 것을 임계값, 크리티컬 밸류로 주고 나면 0.5보다 0.5 이상인 값은 1로 결과를 아예 내버리고 0.5보다 낮은 것은 아예 0으로 그러니까 0과 1로 그 결과치를 내버리는 함수를 추가하는 겁니다. 로지스틱 함수에다 그런 기능을 추가를 부여를 하면 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0은 아니다, 1은 맞다, 아니면 0은 사과, 1은 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0.5를 그 사람들이 나는 0.7로 할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크리티컬 밸류를 이게 로지스틱 함수에 넣었더니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요 x축의 값들을 넣었더니 y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y값이 나온 거를 0.7보다 높은 값을 1, 0.7보다 작은 값을 0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나는 싫어. 나는 0.3으로 할래. 0.3보다 큰 값은 1, 0.3보다 작은 값은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 밸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임계값을 바꿀 때마다 여러분 이게 변화됩니다. 이 분류 결과표가 변화되고 분류 결과표에 따라서 true positive rate과 그러니까 true positive rate과 false positive rate이 바뀌고 아까 10분의 3, 10분의 2였는데 이게 계속 바뀌죠? 바뀌는 거를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점 하나하나는 여기 임계값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 요 파트는 모르셔도 돼요. 여기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정확도는 이렇게 제대로 양성인 관측값을 예측도 양성, 음성인 관측값을 예측도 음성. 좋아. 이게 정확도고요. 여기서는 0.7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ROC 커브를 그렸더니 ROC 커브가 뚱뚱할수록 좋다. 뚱뚱할수록 좋고 뚱뚱한 거의 밑면 Area Under Curve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weak model, strong model을 한번 볼까요? 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뚱뚱하지 않은 모델이고요. 이게 뚱뚱한 모델이에요. 뚱뚱한 모델이 좋은 모델이고 이게 거의 이거 거의 분류 확률이 별로 없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이게 직선으로 나오는 거는 분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분류 기능이 없다는 거죠. 뚱뚱할수록 좋다라는 거를 표시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녀석을 가서 회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분류를 설명을 드렸고요. 회기 모형을 조금 어렵습니다. 회기 모형은 X축하고 Y축에 그 뭐라고 그래야지? X좌표하고 Y좌표의 값들을 이렇게 뿌려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X좌표는 배기량이라고 하고요. Y좌표는 차의 가격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X좌표는 동네 위치 무슨 동
강남구냐, 대전의 무슨 구냐, 아니면 뭐 전원주택이냐, 전원동네 전원주택이냐 이렇게 넣고 Y값은 주택가격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점들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직선을 넣는 게 회귀 모형입니다. 이 회귀 모형은 분류 모델이 아니라 컴퓨터에게 0.4라는 x값을 넣으면 대강 이쪽에 3.67 이렇게 나오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요 위에 분류 모델은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0하고 1이 나오는 거죠. 0하고 1이 나오는 건데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회귀 모형은 이렇게 만든다. 회귀 성과 지표는 mean squared error와 mean absolute error가 있는데 mean squared error하고 mean absolute error가 여러분한테 통계 수식을 가르쳐 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 요 점이에요. 요 점. YI. 요 두 개가 다른 데서 베껴와 가지고 하나는 대문자가 하나는 소문자인데 둘 다 소문자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문자가 여기 있으면 요 점이 이 점이에요. 이 점이고 그럼 Y 햇은 뭐냐? 예측값이거든요. 예측값은 여기서 수직으로 쭉 갔을 때 이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서 그거를 각 점들이 많잖아요. 제곱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녀석을 평균 낸 게 mean squared error. 이게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mean absolute error는 어떤 거냐면 이쪽에다가 제곱을 하지 않고 절대값을 씌운 거고요. 그리고 제곱을 했으니까 너무 이게 그 에러 항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때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울 수가 있어요. 위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 R이 붙습니다. rooted 그러니까 RMSE라고 그러거든요. RMSE. 그래서 회귀의 성과 지표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요 강의에서는 회귀 모델은 돌리지 않습니다. 회귀 모델은 돌리지 않고 오렌지 3로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 보여만 드릴게요. 자, 그리고 과적합과 과소적합이 있는데 영어로는 overfitting이라고 그러고 과소피팅은 underfitting이라고 합니다. 과소피팅은 뭐냐면 모델이 학습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모델이 학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주어진 학습 체계를 정확하게 다 그려내는 거예요. 다 그려내는 거. 그러면 언더피팅은 뭐냐면 모델이 학습을 거의 안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성의한 거죠. 이 녀석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분포가 그거를 거의 분포를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good balance는 뭐냐면 이렇게 중심을 통과하는 커브를 그리는 게 good balance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은 뭐냐면 오버피팅이 뭐가 문제야라는 거죠.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모델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좀 중요한 그 논리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에서는 과접합과 과소적합 둘 다 좋지가 않아요. 특히 과적합이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은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머신러닝은 요 밑에를 한번 볼까요? 학습과 데이터셋을 데이터 분할을 왜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저 위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데이터 분할을 하거든요. 데이터 분할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있으면 학습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눠서 여기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습을 하고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께서 토플이나 토익이라고 하죠. 토익 시험을 친다고 하겠습니다. 토익에서 시험을 치면 그 토익 오거나이제이션에서 토익 기구에서 그 책을 팔죠. 공식 책을 팔죠. 저도 그거 시험 치고 옛날에 쳤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달달달 외웠다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달달달 외웠는데 그게 트레이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그 문제랑 다른 문제가 나오잖아요. 물론 좀 많이 달달달 외우면 많이 외우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점수를 보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토플 책이 그러니까 토플의 교과서 딸랑 한 권만 읽고 들어가서 난 토플에 고득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영어 소설도 읽어보고 미국 사람이랑 얘기도 해보고 영국 사람이랑 얘기도 해보고 영화도 보고 또 어디 스피킹 클럽 가가지고 말도 해보고
뭐 이렇게 채팅도 해보고 그런 다양한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영어 실력이 늘어난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교과서도 좀 보고 토플 기구에서 준 그 서적도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완전히 새로운 시험 문제 적응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험 문제 세트에 너무나 이렇게 과대 적합을 하면, 오버피팅을 하면 실제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셋을 주었을 때 그 모델이 성과가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언더피팅은 모델이 일을 안 한다는 거니까 아예 할 말이 없고요.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어진 학습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겁니다. 학습 데이터셋을 정확하게 모두 100%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셋을 상당히 잘 설명하는데 여기에 다른 데이터셋이 왔을 때 그것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과소적합, 과적합, 과소적합, 과대적합, 과소적합에 대한 논리고요. 자, 학습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검증 데이터셋을 나누는 이유인데 학습 데이터셋을 나누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나누면 되는데 왜 도대체 검증 데이터셋이라는 건 뭐야? 라고 하면, 검증 데이터셋은 이런 겁니다. 학습 데이터셋을 나누는데 한 번만 데이터가 학습을 하면, 기계가 학습을 하면 요행에 의해서 학습 결과가 테스트 결과를 예측하는데 조금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나눠서 교차 검증을 해서 교차 검증 내에서 요 트레이닝 학습 데이터셋 안에서 다시 홀드아웃, 다시 이렇게 보류해 놓은 데이터셋으로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운데요. 교차 검증 데이터셋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를 5개로 나누는 거예요. 5개로 나누고, 여러분 10개로 나눠도 되고 3개로 나눠도 되고 20개로 나눠도 되죠. 보통 5개에서 10개로 나눕니다. 보통 5개에서 10개로 나누고,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아서 머신러닝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눈물을 머금고 3개로 나누죠. 5개로 나눴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5개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과정에서는 첫 번째 녀석을, 그러니까 첫 번째 폴드 1을, 이 파란색 폴드 1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놓고 나머지 폴드 2, 3, 4, 5에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머신러닝 성과는 이제 학습하지 않는 폴드 1을 놓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신러닝이 아까 설명한 accuracy, 정확도라든가 ROC, AUC 커브를 내고 회귀 분석에서는 아까 RMSE, MSE 뭐 이런 거를 갖다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번에는 폴드 1하고 3, 4, 5를 학습하고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폴드 2를 가지고 머신러닝의 성과를 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성과를 내면 5번의 학습을 하고 5번의 검증 결과를 놓고 난 다음에 이 검증 결과를 가지고 이 검증 결과의 평균을 이 모형의 종합적인 성능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성능으로 판단을 해서 이 성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마지막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머신러닝 성능이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데이터 분할을 하는 이유는 과적합과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데이터 분할을 하는 이유는 모르는 데이터셋에 머신러닝이 성능이 좋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셋의 성능을 좋게 만들기 위한 거죠. 학습한 데이터셋은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3년 전 모의고사를 열심히 우리가 전부 다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능 시험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3년 전 A 기업의 입사 시험 문제를 전부 다 알고 있는다고 해서 올해나 내년도에 나올 입사 시험 문제가 거기에서 다 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머신러닝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3년 전, 4년 전 그 회사의 입사 시험 문제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사 상식도 풀고 다른 회사 시험 문제도 보고 선배님들 찾아가 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선배님 입사 시험 볼 때 경험이 어떠셨고 인터뷰할 때는 어떻게 떨리셨어? 이렇게 물어보고 다양하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데이터를 분할한다라는 뜻이고요.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분할하고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셋을 다시 교차 검증을 위해서
요 밑에 교차 검증 과정을 해서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으로 다시 나눕니다. 요 파트는 교차 검증과 요 파트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가 좀 개념이 어렵거든요. 이건 제가 코딩을 하면서 거듭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학습 데이터 세트가 나눴죠? 여기 맨 밑에 가면 그리드 설치가 있거든요. 그리드 설치는 요거는 설명하기가 지금 2단계에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차 검증을 통해서 최적 파라미터 조합을 찾는데 그 과정은 그리드 설치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전체 이론 중에서 당연히 모르시는 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스타터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 스트로크로 갑니다. 이 프로젝트 스트로크를 누르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스트로크 파일로 갑니다. 방금 제가 한 거는 어떤 거냐면 ML 제너럴이었고요. 이거 했었죠? 여기서 우리는 프로젝트 스트로크로 갑니다. 이 프로젝트 스트로크로 우리가 모든 거를 할 거예요. 오렌지 트리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려 잠깐만 다시 설명드리면 실행하면 볼까요? 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저하고 직접 해보겠지만 데이터에서 파일 폴더를 불러오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포도 보고 특성도 보고 이 뒤에는 머신러닝 모델을 붙여서 모델을 실행시키고 아까 말한 그 성과 지표, 퍼포먼스 지표를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델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개 모델, 6개 모델, 10개 모델 한 방에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오렌지 트리 프로그램이고요. 자, 데이터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짠. 전체 데이터 변수 정의는 이건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고 중요한 거는 나이, 평균 혈당치, 체질량 지수 요 세 개만 구간 변수 숫자로 돼 있고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 쭈루루 그렇게 같은 간격으로 측정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범주형 변수이고 이제 오렌지 트리 파일을 보시면 되는데 오렌지 트리 파일을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미리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보다 훨씬 보기가 쉬우시죠? 그래서 파일을 열면 이렇게 되고요. 밑에 가시면 이게 최종 결과 파일인데 우리가 아이디는 우리가 분석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킵을 합니다. 스킵을 하고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 아까 말한 뉴메릭 구간 변수예요. 구간 변수고 인터벌 베리어블이고요. 나머지는 범주형 변수, 캐테고리컬 변수죠. 그리고 여기 스트로크만 그 롤을 여기 보시면 롤이 있죠. 롤을 타겟 변수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특별한 건 하이퍼텐션, 그러니까 고혈압과 심장 질환이 여기 보시면 0과 1이에요. 이게 왜 구간 변수가 아니야? 이건 구간 변수가 아니고 범주형 변수입니다. 0은 하이퍼텐션이 없다. 1은 하이퍼텐션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values가 숫자가 되어 있지 않고 뭐로 되어 있냐면 그 글자로 되어 있죠. 텍스트로 되어 있죠. 오렌지 트리에서는 이거를 자동 처리해 주는데 파이썬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파이썬에서는 일일이 다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숫자로 바꿔주지 않으면 파이썬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텍스트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 이제 데이터 테이블 같은 거는 조금 이따 보고요. 범주형 변수하고 구간형 변수 한번 볼까요? 우리 쪽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구간형 변수라는 겁니다. 구간 변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동등한 간격을 가진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자꾸 파란색이 움직여서 측정된 변수입니다. 온도, 거리, 나이, 몸무게, 시험 성적 전부 다 동등한 간격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범주형 변수를 한번 모음을 볼까요? 짠, 똑같죠. 한번 여기는 조금 크게 보이죠? 성별은 이렇게 돼 있고 결혼 유무, yes, no. 근무 형태는 저는 어린이라서 직업이 없어요. 아니면 이쪽은 공무원이에요.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자영업입니다. 이런 거고 주거 형태는 자 요거는 전원 지역, 그다음에 이쪽은 도시 지역. 자 흡연 습관은 예전에는 스모킹인데 지금 끊었어요.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어요. 요거는 지금 현재 피우고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대답을 안 했거나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쪽에 보시면 짠 이제 요 녀석들을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까요? 짠 연구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 질문. 자, 이 연구 문제 제기 요 오른쪽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는 어떤 거냐? 여기 6번이 빠졌는데 6번은 7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처리, 분석 흐름도를 볼까요? 일단 어떤 걸로 시작을 할까? 자, 요 녀석, 요 왼쪽 8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왼쪽 8단계가 연구 질문을 할까요? 연구 질문이 없으면 머신러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구 질문은 오른쪽에 보시죠. 스트로크, 뇌졸중 발병 요인 중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뇌졸중 발병 요인 중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이 데이터셋 자체는 캐글에서 우리가 빌려왔다고 말하고 있고요. 데이터 구하기 여기 있죠? 짠. 이 데이터셋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약간 스페인계죠? 스페인계는 남미계인데 페데소리아노. 여러분 오가 붙으면 주로 남자거든요. 마리오는 남자고요. 마리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 3개월 딱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스페인이나 남미에 있는 병원 자료인 것 같아요. 병원 Clinical Features for Predicting Stroke Events. 자, 요 자료에서 이 사람은 스트로크를 예측하고 싶어서 자료를 올린 거예요. 자료를 올린 거기 때문에 연구 주제는 스트로크 발병 요인 중 중요한 변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의과생이 아니기 때문에 병 예측에 별로 관심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드라마에 관심이 있거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취미죠. 자,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의 랭킹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랭킹 중에 몇 위일까? 이런 거죠. NBA 팀의 선수 구성을 어떻게 해야 우승 확률이 높아지는가? 우리나라에서 치면 요새 여자 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 그리고 야구 인기가 있는 스포츠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자 배구나 야구나 축구팀의 선수를 구성해야 우승할 수 있을까? 저도 제가 응원하고 있는 프로야구 팀이 롯데는 아닌데 롯데 다음으로 우승을 못하고 있는 팀인가 그래가지고 아주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이 있죠. 그러면 연구 질문을 나중에 이렇게 재밌는 거 분석을 반드시 할 수 있으니까 요번에 우리 스타터 강의 연구 주제가 약간 여러분의 교미가 아르 일본어도 좀 배우기 시작해서 허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미가 있다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요걸로 하시면 나중에 재미있는 연구 주제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다운로드는 여기 위에 있는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요. 한번 눌러볼까요? 짠, 다운로드 폴더.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죄송합니다. 컴퓨터에 여러분의 다운로드 폴더를 만드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곳에 만들면 돼요. 원하시는 곳에 만들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운로드 폴더는 사실은 제 이번에 6월에 나오는 책의 챕터 7입니다. 그게 챕터가 변해서 챕터 아마 4로 될 것 같은데 챕터 7이라서 이런 게 여러분 마음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결과 화면을 보면 저는 이제 챕터 7에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셋은 헬스케어 데이터셋 스트로크 데이터.csv입니다. 저라면 데이터셋을 이렇게 길게 이름을 짓지 않을 텐데 원래 올린 분이 이렇게 길게 이름을 줬어요. 눈물을 머금고 이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겟 변수를 한번 설정해 볼까요? 타겟 변수는 방금 말한 대로 스트로크인데
과거에 한 번이라도 발병했으면 1 아니면 0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 처리를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선생님은 언제 우리 파이썬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립니다. 데이터 처리부터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ID 변수를 설정하고 타겟 변수를 생성하고 기타 데이터 변수를 처리합니다. 자, 4번이 어디 있냐면 왼쪽에 있습니다. 4번 데이터 처리 흐름도가 여기 보시면 데이터 처리에서 데이터 불러오기, ID 변수 설정, 데이터 병합, 타겟 변수 생성, 기타 변수 데이터 처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오렌지 3를 한번 불러와 보고 그 다음에 구글 콜앱에서도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 둘 다 동시에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오렌지 3가 여기 있어요. 아이콘이 귤에 저기 안경 씌운 것처럼 생겼죠. 자, 이 녀석 한번 띄워볼게요. 오렌지 3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비디오 튜토리얼 어쩌고 저쩌고인데 다 날리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오픈. 여러분 여기다 직접 그리셔도 돼요. 짠, 파트 1, DT 파트 1. 자, 이름은 제 맘대로 지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른쪽 녀석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을 하고 그 동그랑땡 아무거나 집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화면을 좀 키울게요. 여러분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플러스일 거고요. 저는 이제 맥북이라서 키보드가 다른데, 자, 조금씩 커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녀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파일, 그리고 자, 이제 이 녀석을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여러분 오른쪽으로 불러옵니다. 불렀죠? 자, 그리고 더블 클릭. 짠. 자, 요거는 제가 불러오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다운로드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짠, 렛츠고. 우리가 다운로드한 녀석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폴더는 다르지만 제가 다 옮겨놨거든요.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폴더에 가서 컴퓨터 파일 폴더에 가서 이 녀석을 치고 오픈을 하면 됩니다. 오픈을 짠 하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이디가 이렇게 NN이 약간 뉴메릭, 우리말로 인터벌, 구간 변수인데 여기 보시면 BMI가 인터벌이어야 하는데 메타라고 잘못 나왔어요. 메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오렌지 3가 구분을 잘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가 나와서 이 녀석을 롤, here we go. 이렇게 스킵. 이 녀석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불러왔습니다. 어플라이 해볼게요. 어플라이 됐고 그 다음에 피처 스태티스틱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피처 스태티스틱스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서 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클릭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녀석을 좀 키워볼게요. 아이디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나이는 여러분 분포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세부터 나중에 93세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분포가 보이죠. 에버리지 글루코스 레벨, 혈당치, 평균 혈당치도 이렇게 보이시죠? 분포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젠더나 이런 거는 0과 1이거든요. 0, 1, 0, 1인데 어떤 게 1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앞이 0일 거예요. 0, 1 이런 식으로. 하얼디지도 당연히 하얼디지드가 사람이 적죠. 이렇게 여러분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버메리드 한 사람이 많네요. 이혼했을지 모르겠지만 월크 타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보시면 여기가 0이고 스트로크 걸린 사람이 1인데 현실적으로 스트로크 안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 스트로크 걸린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거는 건강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머신러닝에서는 이 타겟 변수, 우리가 알고 싶은 변수의 0과 1은 분류 문제에서는 50대 50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러면 약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Feature Statistics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그 파일을 불렀는데 이 메타 때문에 여기 보시면 BMI가 보이지가 않아요. BMI가 여기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녀석 CSV 파일 임포트가 여기 있는데 이 녀석을 이쪽으로 갖고 와볼게요. 이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렛츠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import any file,
그러면 여기 이렇게 떠서 요 녀석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별 문제 없이 그냥 OK를 누르면 됩니다. OK를 누릅니다. OK를 누르면 이미 이제 로드가 됐을 거예요. 5110개 열 잘 안 보이실 텐데 12개 features ID까지 포함해서 메타스가 없어요. 메타스가 없다. 그러니까 메타스는 뭐냐면 컴퓨터가 나 이 데이터 변수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타스가 없으니까 파일을 불러왔을 때는 잘 못 불러오는 녀석이 있는데 CSV 파일로 불러오면 잘 불러와요. 그러면 Future Statistics 한번 불러볼까요? 아까는 불러왔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Feature 바로 위에 있죠? 누르면 돼요. 이게 더 편리할 수 있죠? 가봅니다, 여러분. 맨 밑에 가볼까요? 아까 BMI가 안 떴거든요. BMI 지금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ID는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거고 Age, Average Glucose Level, BMI 요 세 개가 우리가 구간 변수, 인터벌 변수. 이 오렌지 뜨리에서는 뉴메릭 변수라고 그러는데 요 세 가지가 있어서 BMI도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변수가 보이죠? 그래서 Future Statistics도 보이고 그 다음 여기에 따라 디스트리뷰션을 가볼까요? 디스트리뷰션 두 번째 있네요. 자, Let's go. 자, 디스트리뷰션을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디스트리뷰션이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플리트 바이가 있습니다. 스플리트 바이가 스트로크가 우리의 타겟이거든요. 여기 난으로 치면 이렇게 나와요. 난으로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디스트리뷰션이 제일 처음에 젠더를 한번 볼까요? 젠더가 여러분 female, male, other가 거의 없죠. age를 볼까요? age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전체 데이터 변수는 알 수 있는데 80세가 굉장히 많네요. 이 데이터셋은 그러네. 자, 그래서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 분석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타겟 변수가 스트로크인데 스트로크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스트로크로 나눠야 되고 스트로크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까랑 다르잖아요. 이 빨간색 부분은 뭐냐면 환자들이에요. 스트로크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여기 0과 1이 있죠. 자, 젠더 볼게요. 아이디는 필요 없고 젠더를 볼게요. 젠더는 피메일하고 메일 중에 대강 볼 수는 없지만 메일이 약간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조금 더 그 나이가 들면 몸이 노쇠화가 빨리 오거든요. 유전자가 불안정해서. 야, 이건 과학적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에이지 했고 하이퍼텐션 볼까요? 하이퍼텐션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나누죠. 하트 디지즈 이렇게 한 번씩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능은 파이썬에서 하려면 일일이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화는 오렌지 뜨리를 이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버메리드를 보면 자, 에버메리드 한 사람들이 그래도 더 이쪽이 더 높게 나오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을 빼야지.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분석은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이고 미국 대학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State of the Art, 예술의 경지라고 그랬어요. 예술의 경지라고 했는데 그 말은 잘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컴퓨터는 잘 못한다. 그리고 사람이 시행착오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그룹도 이렇게 퍼스 표도 나오고 좋네요, 여러분. 자, 워크 타입. 여러분 그래서 컴퓨터가 안 해주는 거를 툴툴거리지 마시고요. 컴퓨터가 안 해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이나 이런 그 투자은행에서 증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600명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2명이라고 합니다. 왜? 컴퓨터에서 다 대체된 거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증권 트레이딩을 순식간에 하는 거죠. 그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할 수 없고 인간 지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고요. 그게 데이터 분석가가 살아남는 길이고 데이터 분석가는 참고로 미국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고 연봉이 10만 불 이상에서 시작해요. 초봉이 10만 불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자, 레지던스 타입은 요거는 뭐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다 됐습니다. 여기 있네. 에버리지 글루코스 레벨 볼까요? 혈당치는 잘 모르겠어요. 혈당치는 이 위쪽에도 있지만 밑에도 있는데 그래도 오른쪽에 혈당치가 높을수록 비율이 좀 높아 보이죠. 그 비율 자체가. BMI, 바디 체질량 지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비율이 비슷한 것 같다 이거고. 스모킹 스테이터스 볼까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프로는 잘 모르겠는데 스목스가 이 난 스목스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한번 분석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그 펑션을 지금까지 봤는데 여러분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헬스 데이터 트리 박스 플롯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불러오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는 어떻게 하느냐? 구글 콜앱에서 해야죠. 아까 제가 이거 변경하고 이런 거를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구글 콜앱 제일 처음에 연동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구글 콜앱 초기 강의니까 반복을 계속합니다. 자, 한글로 돼 있죠? 환영합니다. 가면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이쪽에 새 노트를 치겠습니다. 아까 언타일트 0이 지워져서 다시 언타일트 0이 됐네요. 1 플러스 2 연결 중이고 초기화 중이고 초기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얘를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할 때는 이걸 왼쪽에 있는 폴더처럼 생긴 녀석을 누른다고 했습니다. 누르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이 드라이브나 이런 게 없어요. 아직 샘플 데이터만 있죠. 샘플 데이터에 있는 것은 구글이 만들어 준 건데 여기에 여러분이 샘플 데이터에 저장을 하더라도 이 구글 콜앱을 여러분 껐다 키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녀석을 눌러서 아까 하는 걸 다시 합니다. 허용할까요? 허용합니다. 그럼 구글 드라이브 마운팅이 됩니다. 마운팅 하는 중이라고 돼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2번 설명하는 거예요. 마운트가 지금 됐습니다. 마운트가 됐으면 이제 드라이브가 보이죠? 울라 드라이브가 보이네요. 이거 드라이브가 보이는 게 중요하고 마이 드라이브부터 제 거예요. 제 거. 여러분이 로그인했으면 여러분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콜앱 노트북에 기본으로 여러분 처음에 어디 가는지 모르거든요. 콜앱 여기 아까 위에는 1교시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 녀석이 이제 다시 만들어졌어요. 와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 가 있고 나중에는 여러분 여기서 옮길 수가 있어요. 폴더를. 그런데 이 구글 콜앱에서 옮기지 마시고 제가 구글 드라이브로 가볼게요. 참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게 뭐지? 점 9개짜리 있으면 여기 구글 드라이브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구글에 로그인은 하셔야 돼요. 구글에 로그인은 구글 지메일을 만들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콜앱 노트북을 가는 거죠. 렛츠고 여기에 구글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만든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요거 클릭하면 이것도 도로 열려요. 한번 열어볼까요? 오른쪽에도 열렸지만 이쪽에도 열렸지만 이쪽에도 열리죠. 제가 만든 게 열리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고 저장하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은 실컷 만들어 놨는데 콜앱 노트북 파일이 IPYNB 요 확장명 있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 있느냐? 마이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에 있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로젝트 스트로크 브로드캐스팅 제가 지금 쓸 폴더인데요. 여기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 무브가 있습니다. move to 연속을 해서 옮기면 돼요. 옮겨졌고요. 아까 첫 시간에 만든 T를 한번 해볼까요? T를 이렇게 아마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되나 보겠습니다. 됩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구글 콜앱 노트북 파일의 위치 변동은 구글 그러니까 마이 드라이브의 콜앱 노트북스에 있고 거기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와서 변경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까지 머신러닝 기본 개념을 학습하셨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파이썬 코딩과 함께하는 실습, 즉 랩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파이썬 코딩 없이 머신러닝 개념 설명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학습을 멈추시고 부록 강의 1편과 부록 강의 2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딥러닝 추가 개념 및 트랜스포머 개념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이썬 코딩 없이 메뉴 방식의 간편한 머신러닝 실행법인 오렌지3 사용법만 별도로 익히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파이썬 코딩을 통한 머신러닝을 배우실 분들은 계속해서 본 강의 2편의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그 이후에도 본 강의 3편부터 8편까지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코딩에 들어갈게요. 자, 이 녀석입니다. 저는 이 파일을 이미 만들어놨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일지 몰라서 화면을 하나만 더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꽉 차게 자 보이겠습니다. 쉬운 코딩은 여러분이랑 같이 따라 하고요. 너무 복잡한 코딩은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첫 번째 파일을 볼까요? 여기 241 이런 건 무시하세요. 제 책의 원고기 때문에 6월에 나올 제 책의 원고기 때문에 무시하세요. import pandas as pd, panda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내서 pd라는 이름으로 주겠다, 명칭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import numpy as np, 그렇게 주는 거고요. 자, 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결과물이 길어지면 파이썬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콜앱에서 파이썬 코딩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물이 길어지면 콜앱에서는 예를 들어서 5번까지 줄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 5번째 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난 20줄 통으로 보고 싶은데, 나는 100줄 통으로 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요 제가 지금 음영 색깔 칠해놓은 코딩을 칠해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칠하고 이 녀석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에러 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PD는 팬더스의 PD를 불러왔기 때문에 PD 점, 그 다음에 read CSV라는 명령어를 치고 healthcare dataset stroke data.csv 파일. CSV 파일은 여러분 그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파일은 아닌데 엑셀 파일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치면, 자, 원래 이거는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쓰던 그 코딩들이거든요. 이렇게 치면 보여야 되는데 에러가 납니다. 이 에러는 일부러 내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당황하지 마세요. Here we go. 처음에는 커넥팅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커넥팅 자체가 안 돼 있네요. 에러의 문제가 아니라 커넥팅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파일을 구글 콜앱에 돼 있나 한번 볼게요. Here we go.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연동시켜야 돼요. 연동. 자, 그러면 연동을 제가 요걸 눌렀어요. 다시 요 녀석을 눌렀고, 노란색, 원래는 검은색 폴더를 누르면 주황색으로 폴더로 바뀌고요. 여기 폴더에 리사이클링 같은 표시 있는 이 녀석을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떠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누르거나 Shift 엔터를 누르면 되죠. Let's go. 그러면 저는 지금 그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인데 여러분 이게 한글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커넥트 하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글 계정, 저는 여러 개를 쓰는데 구글 계정을 누르고,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 맨 밑으로 가면 짠, allow가 있어요. 읽지 마, 안 읽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 샘플 데이터만 있죠?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이 과정이 좀 복잡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내 마이 드라이브는 어디 갔어? 라고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 녀석을 누르세요. 누르고 컨텐트를 누르셔야 됩니다. 컨텐트. 이걸 몰라서 자기 드라이브를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더 해볼게요. 마이 드라이브 갔죠? 마이 드라이브 가서 콜앱 노트북에 가야죠? 콜앱 노트북에 갖고 저는 프로젝트 스트로크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제가 프로젝트 스트로크에 여기 가셔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파일명이 잘 안 보여서 자, 이 녀석을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올 때는 경로명을 갖고 와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카피 패스가 있어요. 여기 한글 버전은 여러분 경로 복사라고 한글로 뜨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카피 패스 누릅니다. 그럼 카피 패스가 됐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또 줄일게요. 너무 크다. 자,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하고, 아예 줄여야지. 구글 드라이브 연동이 됐죠? 연동을 한 다음에 저기 가서 되고, 이제 이 따옴표, 그러니까 헛따옴표 두 개 사이에 여러분 아까 지우고 그 붙여넣기를 합니다. 경로 복사과 붙여넣기를 하면 경로 복사가 좀 다르죠. 다르게 나오죠. 이것까지 하니까 약간 화면을 줄여볼게요. 약간 화면을 줄였죠? 자, 이렇게 돼서 렛츠 고 1, 2, 3 갑니다. 불러오죠. 자, 여러분 불러옵니다. 팬더스에서 read CSV 명령어를 따르는데 경로까지 쫙 있는 healthcare dataset stroke data, 길기도 하다. CSV 원본 데이터 파일을 붙여주면 불러와서 DEF라고,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인데 여러분 DEF는 다른 걸로 쓰셔도 돼요. 그냥 관용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DEF에다서 붙여주는데 3줄만 보여줘라는 겁니다. 보통 3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5줄까지도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녀석을 빼고 해볼게요. Let's go. 1, 2, 3.
Shift 엔터. 5줄 보여주죠. 그리고 최근에 이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구글이 자꾸 기능을 업데이팅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뭔지 누릅니다. Here we go. 더 이쁘게 보이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터도 이거 제가 안 써봤는데, 자 이렇게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한번 눌러보면 짠, 결과가 없어지죠. 하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Here we go. 자, 됐고 보여지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헤드에다가 3이라는 걸 쓰자니까 5줄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3을 쓰거나 2를 쓰거나 7을 쓰거나 10을 쓰면 3줄, 뭐 1줄, 7줄, 10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명령어가 있고요. 자, 여러분 이제 도대체 몇 줄, 그 다음에 몇 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명령어를 일부러 줄여놨는데 df 다음에 shape 명령어를 씁니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 shape. 오, 오타가 많이 나네요. Shift 엔터. 렛츠고. 5110줄에 12개 컬럼이 있는 거 보입니다. 5110줄에 12개 컬럼. 이게 어디 있는지 볼까요? 오렌지 3. 5110줄에 12개 컬럼 맞죠? 자, 이 녀석은 아까 드라이브 건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전체의 정보를 알고 싶다 할 때는 df.info를 때리면 됩니다. 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Shift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5110개 엔트리가 있고 0부터 5109는 놀랍게도 파이썬은 1부터 숫자를 세지 않아요. 0부터 숫자를 세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데이터 타입이 나오는데 D타입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실수가 3개, 아까 우리 구간 변수 말하는 거죠. 인티저, 정수가 4개, 오브젝트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텍스트 같은 거거든요. 5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non-null count인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5110개 엔트리 중에서 대부분 5110개인데 이 녀석만 BMI만 490이에요. 490이라서 이 녀석은 문제가 좀 있구나. 결집값이 있구나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한 거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 과정이 데이터 처리 과정 중에서 데이터 불러오기를 했고요. 이제 ID 변수를 설정하고 타겟 변수를 생성하고 기타 데이터 변수를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렌지 3로도 보여드렸고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